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저희 휴가를 내고 이것저것 하면서 좀 잘 쉬고 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2020년 종가가 결정됐습니다. 2020년 코스피 종가는 2873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정말 대단한 최근 며칠 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정말 대단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 역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내년을 좀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컨텐츠라고 만들어 봤는데 별건 아니고, 오늘 워라밸에 대한 얘기 하나 좀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압 분석, 저 스스로에 대한 수압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0년 코스피의 종가는 2873포인트였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동안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연초에 이런 2200포인트에서 시작했다가 1450포인트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2800, 와, 진짜 거의 이제 저점 대비로는 딱 지수가 2배 오르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죠. 숏캐시라는 말이 네이버 사전에 등록됐습니다. 는 아니고요. 네이버에 보니까 오픈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뜻을 좀 만들어서 넣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픈 사전에다가 숏캐시라고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러니까 5월 달에 저희가 만들어냈던 말인 숏캐시라는 것이 올해를 관통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주가만 올랐으면은 그래, 아니 시장이 좋아서 그래, 펀더멘털이 좋아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집값 등등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것은 결국은 분모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스스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워라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워라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제 영상 올리시는 유튜버님께서 워라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면서 좀 약간 재밌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워크랑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게 워라밸이지만, 사실 이제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워크가 그냥 라이프다. 그래서 그 구분 자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워라밸을 추구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워딩이 좀 세다. 젊은 분이신데, 저도 이제 가끔 보는 유튜버님인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워라밸에 대한 부분을 저 나름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옛날에 혹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건데 기억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자, 1번 제약 조건은 이것보다는 작아야 되고 2번 제약 조건은 이것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야, 이 선이 가장 큰 점이 어디야? 그래가지고 요 점을 찾는 문제가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것만 계속했어요. OR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형 대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그 문제까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아까 노예냐 아니면은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맥시마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방법론이, 즉 말하자면, 나는 체력하고 여건만 허락한다면 그냥 나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할 거야. 나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일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맥시마이즈의 삶을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니마이즈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일을 안 한다.
요게 이제 미니마이즈의 삶을 사는 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분이 이제 노예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면 맥시마이즈의 삶도 의미가 있고요. 미니마이즈의 삶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맥시마이즈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니마이즈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점과 요 점이 이제 가장 좋은 솔루션, 이 점을 찾아야 되는 분입니다. 맥시마이즈의 삶을 사람, 어차피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점을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차피 일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안 잘리려면 어디로까지 고민해야 되는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거 서로 간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잘 솔루션을 정하면은 어떤 문제로 얘기가 되냐면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새들 포인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듀얼 프로블럼, 그러니까 쌍둥이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 그림에서 아까 보면 맥시마이즈의 삶, 요거는 이쪽에서 보면은 요 점이 맥스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 점이 이렇게 보면 요 점이 미니마이즈 값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새들 포인트에서 이 점은 같은 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맥시마이즈 삶을 살려는 분들, 사실 저는 왼쪽입니다. 맥시마이즈 삶을 살기 위해서 뭐 굳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은행이나 아니면 코리안이 뭐 이런 회사 그냥 아이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저를 말리지만 않으면, 진짜 체력만 닿는다면 진짜 맨날 지금도 좀 졸리지만 좀만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일하는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의 시간을 최대한 안 보내서 가족들과 보내고 행복을 위해서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미니마이즈의 삶을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라이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좋지만 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그 편차가 다르지만 같은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수업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에 유튜브 채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강점과 약점, 저의 강점과 약점은 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 중에서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저의 강점은 글쎄 제 생각이긴 한데 쉽게 설명하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설명을 재미있고 쉽게 하려는 노력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점은, 저 스스로의 약점은요. 제가 혼자 지금 이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는. 애널리스트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놓고 보면 작년 한 해 내내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 같고,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데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 혼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좀 했고요.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외부 요인은 불마켓입니다. 시장은 지금 분명히 불마켓이고, 주식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회 요인인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좀 빨리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채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내내 했던 일들을 똑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올해처럼 시황을 전달하고, 매일 아침 시황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다. 저는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는 아니다. 교육 쪽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시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저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 투자자분들은 더 많아질 거고, 또 주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많아질 텐데, 경쟁은 심화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제 스스로 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이효석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ESG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도 되게 많더라고요. 멋있는 그림 정말 많습니다. 뭐 지구를 위해 되고 환경, 뭐다 사회를 위해 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저 스스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그 유튜버 구독자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도움이 되는 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것이 이제 내년도 스케줄입니다. 첫째 주에는요. 제가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 첫 번째 인트로가 들어갈 거고요.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매크로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실전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분들도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같이 찍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알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시장, 둘째는 나,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를 자꾸 뭐 네가 했는데 뭐 그게 무슨 투자에 무슨 도움이 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헤지 펀드 투자를 해본 경험, 헤지 펀드 전략을 아는 것이 왜 일반인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서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 재무제표를 보여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재무제표 처음부터 보면 막막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한 방법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골라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건 어드밴스 과정으로 세 번째는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올해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올해 내내 정말 많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내년도 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설명이 가능한 주가입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될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옵션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짜놓으면 한 4달 정도, 4달 정도를 풀리 돌아가게 되면 아마 이 채널을 계속 보시면 주식으로 어디서 방구 좀 낀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효석이 아카데미, 이효석 아카데미 들으니까 야, 주식은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알아, 이 정도는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커리큘럼 스케줄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구성을 할 생각이고요. 이효석 아카데미는 매일매일 올라갈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쪼개서 주말에 영상을 촬영하고 쪼개서 나눠서 올라갈 거고요. 이효석의 아이디어는 필요한 상황이 될 때만 그러니까 정해주지 않고 수시로 좀 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와이즈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와이즈는 계속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도 갖고요. 화수목금은 이효석의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에 그걸 달아드릴 생각이에요. 서베이를 달아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나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이효석 씨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이 거의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 찾아내는데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0년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